안녕하세요.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가협회에서 지금 저희 교육하고 있는 자료인데요. 손 관리라고 해서 손을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생긴 모양새와 그 생긴 모양새 안에 뼈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거고요.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손 안에 혈점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반해서 손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.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통증이 올 수 있다. 이런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 손이 왜 아픈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죠. 저희가 별 생각 없이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를 일이 없죠. 엄지야 안녕, 검지야 안녕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. 그쵸? 손톱아 오늘은 잘 있었니?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. 아이고 오늘 저의 손톱 끝에 줄이 생겼네요. 어머, 몰랐었어요. 이렇게 하얀 줄이 생기면요. 내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. 이제 과로거든요. 쉬어야겠어요. 이따가 오늘 그자도 조금 일정을 비워뒀는데 속눈썹 붙이러 가거든요. 근데 조금 더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손톱이나 손은요, 우리가 바로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예요. 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손톱이 굉장히 색깔이 탁하신 분이 있었어요. 검고 붉고. 그 자리에 세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난히 검고 붉었어요. 같이 손톱을 보면서 본인의 혈액이 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손톱이 굉장히 어, 두꺼워 보이지만 얇은 조직이에요. 그래서 손톱 한번 이렇게 빠져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프고 불편합니다. 이 손가락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쓸리면 아프고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부위인데요. 요즘은 이제 그 셀로판 테이프처럼 얇은 테이프로 붙일 수 있게 돼서 조금 통증이 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내 손톱만한 건 없죠. 혈액이 바로 비치고 바로 진피 조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혈액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손가락, 우리가 10개의 손가락이 있죠. 뭐 저희 아이 친구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뭐 수술했다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머나 그 친구는 정말 축복받았구나. 우리가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한데 하나가 더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그런 아이였겠냐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더니 엄마 그러네 그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선물을 더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더 있거나 덜 있는 사람을 볼 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그것보다는 일종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. 물론 어떤 나쁜 의미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런 시각,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 몸을 바라볼 때 내 몸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손가락을 보시면서 내 손은 왜 이래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걸 내가 확인했으니 오늘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. 엄지손가락은요, 두 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손바닥이라는 것도 모두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손은 굉장히 많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? 무언가를 집을 수가 없죠. 유일하게 4개의 손가락과 마주보는 손가락이에요. 이 4개의 손가락, 그쵸?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에 4개의 손가락과 유일하게 마주보는 손가락,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저희는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갖고 젓가락질도 하고 뭐 사람의 볼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그쵸? 그리고 아주 작은 물건들을 옮기는 데도 사용을 하는 이 엄지손가락의 도움이 절실하죠. 엄지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보면
보면 이제 경추를 이제 관통하거든요.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목이 좀 앞으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고요. 엄지손가락의 모양을 보고 목을 판단하기도 하죠.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손가락이라서 이 손가락이 부드러운지 항상 확인하시고 붓지 않는지 뻑뻑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엄지손가락은 뭐라고요? 목이에요. 집게손가락입니다. 집게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거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저쪽으로 가세요. 저쪽에 뭐가 있어요. 알려는 지시손가락이라고 하죠.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요것을 이제 반사학에서 보면 이제 이 척추를 이렇게 나타내는 모양으로 많이 보여집니다.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요.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 세 번째 손가락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만져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거나 아니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얇거나 굵다면 내 척추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손가락인 거죠. 네 번째 손가락은요. 심포경문이랑 같이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이 붙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신경이 과민하다, 스트레스가 많다, 조그만 일에도 흥분한다,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다. 반대로 얘기하면 배려심이 깊다,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. 이런 분들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예민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겐 도움이 되죠. 본인이 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좀 알아볼 수 있고요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노트북이 배터리가 약하다고 어제 충전시키고 제가 뭘 많이 했나 봐요. 그 다음 새끼손가락은요. 너무 귀엽죠.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우리가 약을 젓는 건 네 번째 손가락인 거 아시죠? 근데 요 새끼손가락은요. 가장 중요한 건 내 어깨 하부, 그러니까 견갑골 하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팔을 쭉 올렸어. 어제 얘기 드릴게요. 어제 저희 손님 중에 새끼손가락을 바깥쪽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새끼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힘을 바짝 들어간 상태로 팔을 천천히 올려서 이빨을 이렇게 우리 팔 이렇게 넘기는 거 아시죠? 잘 모르시나요? 나중에 제가 날씬해지면 동영상 하나 찍을까요? 이렇게 팔을 귀 쪽으로 들어 올려서 다시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이걸 뭐라고 하지? 옆구리 늘린다고 하죠? 그렇게 보시면 새끼손가락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늘리시면 이 스트레칭이 안 돼요. 근데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하면 새끼손가락을 잡는 근육들이 있어요. 연결된 근육들이 긴장하고 또 이완하고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에 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그걸 몇 번 했더니 이게 손바닥이 부드러워지는 거를 어제 경험하셨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어깨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긴장성으로 내 스스로 어깨 들고 있거나 하면 이 어깨 밑에 이제 견갑골 하부 근육들이 좀 불편해지거든요. 그거를 푸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그리고 손가락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. 손가락 뼈는 어떻다고요?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얇습니다. 뼈는 얇다. 그쵸? 아무리 비만한 사람도 뼈까지 살찌지는 않아요. 살은 살일 뿐이죠. 네. 뭐 뼈의 구조가 뼈가 조금 이렇게 공간이 좀 크신 분들도 있어요. 뼈가 굵고 크고 그쵸? 그런 분들은 있지만 그거 말고 손가락 뼈 이렇게 얇아요. 그리고 왜 손가락 끝에 하나님이 요 손톱을 주셨냐면요. 우리 손가락 뼈를 꺼내 보면 닭발 드셔보셨죠? 안 드신 분들은 닭발을 한번 해체해 보세요. 그러면 그 안에 마지막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세하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. 이 뼈가.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그거보다 더 앞면으로 뭐가 나가 있어요? 손톱이 나가 있죠. 굉장히 과학적이에요. 네,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진피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얇은 뼈와 인대, 그렇죠? 그리고 뭐 거기에 혈관이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손톱이 어떻게 자라냐 하시는데요. 손톱의 이제 바탕질
거기에서 세포 생성을 시작해서요. 손톱 뿌리로부터 해서 반달부터 손톱 몸통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손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손톱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. 손바닥입니다. 손바닥은 뭐에 대응돼요? 손등과 대응되는 반대쪽 손바닥 그리고 뼈가 이 안에 들어있죠. 안쪽 부분 손을 이렇게 접는 그리고 손목하고 손가락의 그 중간 마디 그쵸? 그리고 손등은 손바닥과 반대쪽 역시나 손바닥 뼈에 있는 살이죠. 예, 그리고 위치는 같죠. 손바닥하고 손목과 손가락 그 사이. 손톱입니다. 손톱은 정말 이 손가락 끝마디가 뾰족한데 그것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. 피부가 이제 여기에는 딱딱한 그쵸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뼈와 비슷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명 재질이다 보니까 우리 피의 색상도 비치고 그 다음에 이게 손톱을 누군가는 안 자르시는 분이 있어요.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손톱을 자꾸 길러요. 제가 강제로 몇 번 깎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 깎아라 하는데 사실 제가 피부를 하기 전에 손톱을 좀 길렀을 때 어느 손톱이 가장 편리했냐? 새끼 손톱과 둘째 손톱. 길렀을 때 참 편리하더라고요. 근데 피부를 진행하면서 손톱이 있으면 손님 이제 얼굴에나 몸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자르거든요. 근데 요 손톱이 있으면 뭔가 집을 때 참 편리한 그런 건 있죠. 계속 자라납니다.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? 우리 세포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손톱 왜 이렇게 빨리 자라? 이러지 마시고요. 손톱이 빨리 자라니까 나는 건강하구나 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톱 반달, 손톱 뿌리와 몸통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요. 이 반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건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. 손목은 팔꿈치 아래, 그리고 저희가 손바닥으로 가기 전 거기에 있는 손목을 통해서 저희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죠. 오늘은 손가락의 구조 중에서 손을 조금 봤는데요. 중요한 건 엄지, 검지, 중지, 약지, 새끼손가락마다 하는 일이 있다는 거.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은 목을 볼 수 있고 새끼손가락은 어깨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운데 손가락은 척추를 좀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저희가 손목뼈부터 해서 다시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